안녕하세요.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로 주제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번 생은 한마디로 점점점 남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주로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요, 잘 사는 집 풍경을 보았을 때나 혹은 어떤 유튜브의 슈퍼카 자랑질, 혹은 어떤 분의 돈 자랑, 또는 요즘은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해야 쏟아 부어야 컴퓨터로 제대로 돌아가게 해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방송 장비며 뭐 게임 방송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번 느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생은 망했네. 다음번 생에는 부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진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이런 좌절, 그런 자가감에 빠져드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예능 프로라 그런 거 잘 안 봅니다. 그거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그래요. 너무 자괴감이 들리고 너무 한멸이 느껴지니까요. 특히나 가족들 혹은 자신이 살아가는 모습을 비춰주기 위해서 그 연예인들이 방송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피해의식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걸 느끼게 돼요. 한멸감을 좀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왜 연예계 계보를 보면 말이죠, 드라마 한번 잘 돼서 혹은 빵 뜨기 시작하면은, 혹은 노래 한번 잘해서 인기곡이 되어서 이름 좀 날린다 싶으면은 제일 1순위로 하는 게 뭡니까? 광고죠. 광고 한번 찍기 시작하면은 주구장창 찍다가 다른 여타 작품들을 배제한 채 아무것도 안 하죠. 그리고 나서 돈 좀 많이 벌었다 싶을 때 그분들조차도 유튜브나 혹은 방송들을 합니다. 인터넷 개인 방송들을. 그러면은 그분들의 인기도와 척도 때문에 일반인 사람들조차도 그 방송에 많이 몰려가요. 구독이나 추천, 뭐 후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중고로 그 사람들은 돈을 엄청나게 모으고 끌어모읍니다. 근데 저처럼 뭐 백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 사람들은 백날 이렇게 주구장창 어떻게든 방송을 해서 좀 삶이 좀 녹록지 못한 이 살림 좀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좀 이제 바리바리 발버둥 쳐보고, 남들 누구한테 도움을 하소연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외면하기 일쑤입니다. 저런 거지 같은 새끼 누가 봐줘, 누가 도와줘, 왜 이렇게 구걸해, 왜 이렇게 찌질해, 이런 식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 낫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장비라고는 해봤자 10몇 인치 되는 그 조그만 그 모니터 하나와 옛날 싱크마스터 CX710V라고 하는 옛날 삼성 모니터 화면하고 5,000원짜리 싸구려 마이크 하나 하고 그 디아블로3 하나 안 들어가는 그래픽카드 하나 안 꽂혀있는 컴퓨터, 그리고 한 대, 그리고 안방에 따로 있는 제 노트북, 그것도 최근에 랜섬웨어 걸려가지고 제가 소중하고 아껴 썼던 고점 외화물, 애니메이션물들 다 날아가고 지금은 기존에 그냥 보통, 그것도 한 10여 년 넘은 노트북이죠. 최근에 또 인터넷하고 환경에 있어서 속도가 안 돼서 둘 다 후달리고는 있는데, 참 어떻게 삶이 이렇게 녹록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번 생은 망친 걸까요?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어쩌다가 또 이런 얘기 주저주저 하소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번 생은 정말 아닌 걸까요? 다음번 생은 정말 제가 부자로 태어나길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뭐 부자라 하면은 뭐 중동에 있는 아랍 쪽 뭐 기름 부자가 되거나,
아니 뭐 재벌 2세나 좀 그렇게 돼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 진짜 발버둥을 쳐봤습니다. 진짜 여러분 거짓말 안하고 제가 편의점 알바 일을 하면서 정확히 딱 2년이 딱 표준이에요. 2년 이후부터는 점주들이 계속 가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장사가 안 되거나 자신의 건강 문제보다는 장사가 안 되거나 마진이 별로 안 좋다 싶으시면은 대부분 점주들이 그만둬요. 그리고 새 점주들이 오고 그러다 보면은 현재 일했던 알바생들은 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저는 그때 진짜 사활을 갈고요. 진짜 한 곳에서 계속 사정 이야기하면서 발버둥 치다가 한 곳에서만 13년을 일했었어요. 그것도 신사 가로수길 일점 세븐일레븐에서 말이죠. 그곳에서 일하려면 말이죠, 일은 좀 고단하고 힘들고 손 많이 가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도 왜 제가 거기서 일을 했냐, 진짜 거기서 일을 하면요 연예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강남이라고 하는 돈 많은 사람들의 진짜 돈 걱정 없이 살아가고 좀 그런 모습들을 내비치면서요, 저 딴에는 진짜 저만의 꿈을 꾸었어요. 아,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지, 나도 언젠가는 저런, 특히 주말밤마다 우렁찬 엔진 소리와 함께 스쳐 지나가는 슈퍼카들을 볼 때만은요 진짜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나도 언젠가 저런 거 한번 몰 수 있을까? 남자라면 누구나 하는 꿈꾸는 슈퍼카라고 하는 로망을 꿈꾸잖아요. 말 그대로 현실 속에는 이룰 수 없는 꿈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막 쭉쭉 빵빵해 아리따운 여자친구를 하나 옆에 깨고 진짜 막 너 갖고 싶은 거 다 사 막 이렇게 흥청망청 돈 쓰는 사람들 보면은 참 부럽고 또 부럽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그런 뭐랄까 강남에 있다가 강북으로 넘어오면요 그 삶의 그 기준치가 너무 현저히 낙후되고 뭔가 왠지 이 바닥에서는 진짜 이렇게 평생 이렇게 살다가 가난에 찌들어서 대를 이윽고 살다가 결국 무일푼으로, 한마디로 길거리에 그 꼬질꼬질하고 소똥냄새가 함축된 거지같은 인생살이밖에 못되겠구나라는 그런 낙인이 낙인으로 찍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북에 이렇게 살다가 강남 쪽으로 일을 하러 가면 말이죠 느낌이 달라요. 와, 뭐지? 여기는 신세계인데? 나의 후줄근한 옷차림새와 진짜 후줄근한 그 신발 하나, 그거 하나만 봐도 진짜 없어 보이는 거예요, 느낌이. 여러분, 저는 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내가 가진 모든 운들, 행운, 그런 것들을 어디서 다 써버린 걸까요? 아니면은 그 운빨이라는 게 정말 저한테 아직은 표출되지 않은 걸까요? 왜 나는 행복할 수 없는 걸까요? 지키고 싶고 걱정도 고민도 참 많아서 그것 없이 살아가고 싶은데 누구 말대로 진짜 자괴감이 들어서 내가 이러려고 뭘 했냐 이런 식으로 말한 것처럼 저도 자괴감이 엄청나게 물밀듯이 밀려오더라고요. 그 우스갯소리에 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부르면 진다. 근데 저는 이미 졌어요. 패배자가 돼 있어요 이미. 군대 있을 때 유격 훈련을 날 처음으로 갔을 때였어요. 제가 훈련에 지쳐 퍼져 있을 때 간부라는 새끼가 어떤 새끼가 와서 저를 막 골반 쪽으로 발로 차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이 새끼 이러다가 너는 사회 나가서 너는 패배자 인생밖에 안 돼. 당장 못 일어나. 저 막 호흡 곤란 질환 연병하면서요 다른 여타 사병에 실려가지고요 진짜 연기 아닌 연기를 해가지고요 그 자리를 모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회에 나와서 그때 무슨 영화를 봤어요? 마지막 방 뭐지? 그 김승우가 나오는 거였는데 그 동원훈련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그 차승원하고 그 전철 그 격투씬이 있어. 라이터를 켜라, 맞다. 제가 그 사람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뭐랄까 그 전철 위를 기어 올라가서 가면서 범인을 제압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은 우스갯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우습게 봤는데 제가 지금 이 현실 낚시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 빨간 라이터, 그 일회용 라이터 하나 찾기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전재산 쏟아부은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막 그때만큼은 패배자가 아닌 인생의 행운을 거머쥔 그런 삶이 위해서 살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 보면서요, 저를 투영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그 라이터를 켜라라는 영화를 우연찮게 또 케이블에서 또 방영을 하길래 봤는데 그 사람이 나이더라고요. 편의점 강남 쪽에서 일을 했을 때 우렁찬 엔진 소리에 슈퍼카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특히 주말밤마다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유튜브 중에서 제가 자주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슈퍼카를 항상 몰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분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뭐 좋고 안 좋고 또 어떤 생활 방식, 패턴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또 우연찮게 오랜만에 그분 방송을 봤는데 이제는 부잣집 뭐 몇백 평 혹은 몇억 원, 몇십억짜리나 되는 집들을 이렇게 딱 카운셀링하면서 보여주시는데 최근에 또 어떤 집을 이렇게 소개하는 프로를 봤어요. 또 케이블이 아니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본 거였는데 무슨 알고리즘인지 모르는데 그게 또 떴더라고요. 근데 꿈 같은 집이었죠. 그림 같은 집. 그런 것들을 보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세상에 그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감탄사밖에 여기서 좀 안 나요. 그래서 댓글 달 때 보면은 제가 항상 그렇게 달아요. 와. 아니면은 마음에 들어는 처자 혹은 여자 유튜브를 보게 되면 하트 2개만 그려 넣어요. 별 말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이번 생은 끝났구나. 이번 생은 완전 좆됐구나. 완전 망쳤구나. 세상에 컴퓨터 하나 맞추려고 해도 100만원은 말 같지도 않게 더 못하게 될 만큼 기본이 300이나 혹은 몇천만원이 돼야 좋은 컴퓨터 하나 얻어서 진짜 뭐 방송을 한다든지 뭐 게임 방송을 하는데 유익하다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말이죠, 라떼는 말이죠, 컴퓨터 하나 해봤자 한 집에 1인 1PC가 아니라 한 집에 한 가구당 1PC였을 땐 100만원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근데 지금은 그래픽 카드면 뭐 되게 어렵게 생각되어지는 말들이 많아요. 뭐 CPU, 뭐 라이젠, 뭐 메모리칩, 뭐 케이스도 막 몇만원, 몇십만원, 몇백만원, 뭐 RTX, GTX, 뭐 그래픽 카드면 뭐 기타 등등 막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아우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저는 말이죠, 여러분, 로또 하면서 말이죠, 꿈을 키워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편의점 알바 일하면서 감정 노동자가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너무 제 자신이 개팍스러워지고 깊은 우울감과 자괴감과 또 피해의식이 점점 깊어질 때쯤에 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정신과 치료병원을 1년 6개월을 다니면서 약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제가 작은 수첩, 기자 수첩이라고 하죠. 그런 거 작은 거 하나 사서 그날 하루 있었던 일상들 혹은 화가 나는 일 아니면은 뭔가 갖고 싶거나 뭐라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으면 막 지렁이 글씨처럼 막 흘겼었어요. 나도 못 알아볼 만큼 말이죠. 그러고 나면은 마음의 속이 확 뚫린 거예요. 뻥 뚫린 거죠. 그때 당시에 그런 꿈을 꿨어요. 로또
만약에 내가 로또 1등 당첨된다면 높은 건물들에 하나 올려서 살고 싶은 느낌? 건물주가 되는 꿈을 꾸었어요. 로또 1등 당첨되면은 말이죠. 제게 말이죠. 그런 꿈을 꾸었어요. 우렁찬 엔진 소리에 슈퍼카드를 보면서 이룰 수 없는 꿈으로 드라이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건물들의 층수를 하나 둘 세워 올려다 보며 건물주가 되는 꿈을 계획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작은 수첩 안에 기준으로 7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말이죠. 미리 설계도도 그려놓고 1층에는 여동생을 위한 커피숍, 왜냐면 여동생이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맨 꼭층 7층에는 어머니가 사는 방, 집, 그리고 옥상에는 어머니만을 위한 화단, 뭐 그런거. 6층에는 제가 살고요. 그리고 5층에는 여동생네가 살고, 그리고 나머지 3, 4층, 2, 3, 4층은 세를 줘서 세를 받아먹어가면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건물주가 되고 싶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 그게 의미가 없어질 만큼 이미 그 수첩 안에 그 계획들은 말 그대로 색바래진 글귀들에 불과하더라고요. 잔상들에 불과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말이죠. 나이만 먹고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라 불리는 이름하에 행해지는 것들로 채워들 수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제가 9개월 동안에 신장 투석하는 와중에 간병을 한 거 외에는 해드리는 게 없었어요. 그 이후에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저도 어김없이 상실의 시대를 걷듯이 직장도 잃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았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했듯이 아버지도 영원할 줄 알았는데 제 곁에 남아 계시지 않았고요. 직장도 그 편의점 알바라는 것도 진짜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홀로 남으신 어머니조차도 제가 진짜 잘해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화가 나거나 짜증 날 때면 가끔 막 부럭부럭 어럭어럭 저도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그걸 잠재하지 못하고 어머니한테 막 할 때도 몇 번 있었거든요. 최근에. 그러고 나면은 나중에서 몰려오는 그 자책감과 그 미안함과 그리고 어머니한테 또 한번 부르라고 하는 그걸 또 한번 정립하게 되더라고요. 저 아마 10,000포인트는 더 쌓였을 거예요. 어머니한테 행해진 그 불효를 말이죠. 누군가의 시선과 누군가의 입가에서는 저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부모님께는 하얀 거짓말로 포장을 하거나 저를 뒤로 숨겨 투명인간을 만들 뿐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가끔 어머니의 지인들이나 아니면은 동네 주민분들께서 아드님은 뭐 하셔? 아들은 뭐 해? 결혼을 하셨어? 직장은 뭘 해? 나이는 몇 살이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어머니가 하얀 거짓말로서 저를 포장하거나 저로 인해서 어머니도 행하지 말아야 될 거짓말들로 이제 포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이 낮 시간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여동생네 집에 못 갈 정도로 투명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어머니한테 너무 죄송해요. 아들로서 나이는 40살이나 넘게끔 결혼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변변한 직장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참 우습죠. 내 자신이 참 여러분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내 자신이 미울 만큼 싫어집니다.
방금 전에도 면도 칼로 면도하는 게 너무 달아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코털 자르는 가위로 수염들을 다 쳐내고 잘라내고 있는데, 골목길 밖에서 말이죠, 제 이웃의 밉상 폰파리 새끼가 사기를 치면서 폰을 누구한테 파는 상담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는 걸 봤을 때 말이죠, 어떤 느낌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남들한테 뱀의 혀의 새치처럼 진짜 사기치면서 저렇게 돈벌이 하는 새끼도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집에서 죽치고 앉아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만 들더라고요. 나도 누굴 등쳐먹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 칼 들고 집 밖을 나가서 너 돈 내놔, 강도짓을 해야 되는 걸까? 예전에 방송에서 어떤 시사 다큐프로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어떤 기자가 어떤 젊은 학생한테 그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 한마디를 하는데 그게 명언이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은, 학생은 지금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그 학생이 딱 그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가난은요, 제가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가난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하고 저도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가난쟁이가 되는 거겠죠. 아, 이런 말을 하는데, 와, 그 중학생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학생이. 근데 그게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번 생은 망했고 좆됐다 그래서 다음 생이 진짜 부자로 태어나고 싶다, 재벌로 태어난다고 해서 지금의 저희 부모님, 그리고 살아생전에 저와 함께 했었던 저희 아버지조차도 저는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진 않습니다. 왜 부모님들은 자신들이 투자해서 자신들의 자식들을 학교까지 다 보내놓고 난 이후에 자신들이 자식들한테 어떤 행해지는 그 삶에 있어서 뭔가 보상을 받고 싶은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그 고마움에 저도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마저도 저마저도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또 제 자신 스스로가 죄송할 따름이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뭐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전처럼 뭐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뭐 한강을 간다든지 뭐 전철이 들어올 때 뛰어든다든지 막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이상형의 여자를 봐도 말을 못 걸고, 또 괜히 그 사람에 대해서만 그냥 집에 올라오는 길에 혼잣말로 중얼중얼 하면서 왜 나는 말을 못 걸었을까? 아, 저 사람 내 스타일인데. 이런 식으로 혼잣말로 주저리 할 뿐이에요. 그리고는 결국 컴퓨터 앞에 앉아서 디지털 여캠, 디지털 여자친구, 일명 AV 배우나 야동 혹은 야동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막 그런 거 보면서 자기 위로를 할 뿐인, 참 하고 나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 허전함, 허망함, 그러고 살아가는 제 오른손, 제 왼손 그런 걸 올려다보고 지켜다 보면요, 참 부끄럽고 죄책감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쾌쾌한 밤꽃 냄새 없애려고 뭐 깨끗한 샤워기 물로 샤워를 해도 씻겨 내려가지 않는 게 뭐겠습니까? 그 냄새나 꾸질꾸질한 제 정맥질? 아니요. 지금 제 삶에 찐득하게 달라붙어 있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병입니다, 병. 최근에도 가끔 컴퓨터 하나 맞춰보고 싶어서 견적을 짜보고 또 아는 지인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몇백, 몇천만원 들고, 또 스마트폰 하나 사려고 해도 후덜덜한 가격 대비로 아주 손으로 몇 번 만져보고 아이 쇼핑만 할 뿐, 그냥 그렇게 뒤로 돌아서 집에 돌아올 뿐입니다.
왜 있잖아요. 휴대폰 요금도 한 달, 두 달, 세 달 밀리기 시작하면은 뭐 신용불량 된다 그러고, 또 하루가 멀다고 한 달 안에 기준점에서 마지막쯤 되면은 뭐 나가는 일일이 날라가는 공과금들, 그리고 아울러 건강보험료도 이제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이 세잖아요. 특히 피보험자가 된 제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냥 많이 여러분, 저는 지금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지치고 사람이 용기가 없어지고 자신감 상실에 뭔가 누군가에게 내세울 만큼, 그렇다고 뭐 자존심 뭐 그런 것도 이제 없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뭐 자존심 하나 내세운다고 해서 돈을 제대로 뭐 벌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지금이라도 20대 초중후반이라면은 지금이라도 발벗고 뭐 또 개같이 일할 마음은 있어요. 그만큼 또 써주는 데도 있고 말이죠. 뭐 처음부터 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밟아 나가는 게 그게 좋은 거죠. 근데 저는 편의점 알바 일을 할 때도 말이죠, 왜 세븐일레븐만 일을 하냐, 또 왜 그 같은 곳에서만 계속 중복적으로 계속해서 취업을 하고 또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내가 할 줄 아는 게 그 일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말이죠, 그 공간, 그 자리, 그 위치가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만의 공간이고 저만의 집인 것 같고 나만의 삶의 연극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가끔 저를 자주 찾아와 주시는 손님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나를 알아봐주고 나에게 웃으며 인사해주고 나에게 생활 안부를 물어봐주고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답을 해주고 하는 그 재미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누군가의 연이 돼서 이어지고 이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성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닌 타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해 버린다면 진짜 마음이 아프고 또 힘들 뿐이죠. 어젯밤에도 잠 못 이루었어요. 어머니는 뭐 옛날 7, 80년대 드라마를 보시다가도 요샌 또 쌍둥이 조카들 보고 올 때마다 아이들이 하나 둘 한 살 두 살 이렇게 커갈 때마다 어머니가 더 많이 깊이 빨리 지치셔서 집에 오시면 바로 골아 떨어지시거든요. 엄마나 저나 밥 먹는 거에 대한 그런 흥미, 뭔가를 먹고 뭔가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 즐거움을 잃어버린 지 오래거든요. 어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머니가 딱히 심히 저에게 크게 큰 소리를 내세거나 뭐 이렇게 내색은 안 하시지만 어머님이 솔직히 저한테는 글쎄요, 저는 글쎄요 어머님한테 너무 죄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또 미안하고 또 죄송하고, 진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인데 나이는 나이대로 처먹고 제 나이 때면은 제 여동생 못지않게 뭐 결혼도 하고 또 자녀도 키우고 자식도 키울 만큼 책임감이 있어져서 돈벌이도 잘하고 좀 잘 살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남들 다 말하는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삶? 뭐 요새는 뭐 결혼도 이제 이제 필수가 아니라 이제 선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밥벌어지 그리고 돈벌어지가 되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좀 부모님에게 있어서 또 저의 그 여동생한테 있어서 참 제 자신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진짜 앞날이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진짜 제가 봐도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답답할 따름입니다. 뜬금없이 직장 구하러 고용센터 갔다가 뜬금없이 금사빠에 빠지질 않나. 그리고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아둥바둥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 말이죠. 잠시만 물 한 잔 좀 먹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무엇이었냐. 편의점 알바 15년을 하면서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냈느냐? 아닙니다. 제게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리는 로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또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 벌써 편의점 알바는 15년 기점으로 마무리를 됐지만 로또는 벌써 16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는 걸까요? 16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이죠. 정말 내세의 운을 다 써버린 걸까요? 로또 1등 진짜 당첨된다면 어머니 고향 경기도 편 쪽으로 마당과 뜰이 있는 진짜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진짜 어머니 여생을 거기서 함께 보내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대단한 효자는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우렁찬 엔진 소리의 슈퍼카, 그건 현실로 봤을 땐 그건 제겐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모형차 슈퍼카 장난감 24대 1 스케일의 프라모델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어머니께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라는 걸 진짜 남은 여생 바치며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드시고 싶은 거, 그리고 어머니가 가고 싶은 곳, 함께 하고 싶고 한꺼번에 동행하고 싶은 게 이 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어떤 유튜브 알리고즘에서 어떤 분을 방송을 보게 됐는데요. 너무 그게 부럽고 저렇게 못하는 제 자신이 좀 답답하고 한이스럽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은 그 유튜버는 나이 또래가 저와 거의 같은 아들뻘이었는데 어머니와 함께 연세 지긋하신 어머니와 함께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오는 그런 먹방 유튜버였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나는 저렇게까지 못하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러 다니는 그런 맛집 탐방하는 거 참. 제가 하는 주로 유튜브 먹방러들은 많이 먹거나 맛집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브이로그 겸해서 새끈한 몸매와 어여쁜 얼굴을 하고서 펜션이나 모텔 가거나 아니면 호텔 호캉스라는 걸 즐기는 게 전부였는데 말이죠. 근데 그런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맛집들이나 보통 평범한 먹방을 하는구나 라는 걸 보면은 되게 부럽더라고요. 나도 저렇게까지 어머니를 챙기고 또 했었어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저는 로또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저런 많이 이야기를 했고요. 한 번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도 왠지 이런 날은 로또가 될 것 같다. 왠지 곧 될 것 같다. 그러면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게 얽매이게 돼요. 그렇다고 로또를 몇십만원, 몇백만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이란다. 일주일에 한 번씩 로또를 했어요. 그것도 만원어치. 많이 해봤자 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연금복권이 출시되었을 땐 연금복권을 또 같이 해서 17,000원. 왜냐면 연금복권은 1조부터 7조, 1조 한 장당 1,000원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중순쯤 지나갔을 때 아버지도 로또와 연금복권을 같이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삶에 지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다리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무릎이 다 까져가면서까지 로또랑 연금복권을 해갖고 오셨을 때 제가 아버지 무릎을 치료해 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까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만약 가실 거면은 굳이 그렇게 제가 자주 로또 2등 당첨자가 많이 나온다는 로또 명당 자리 가지 마시고 집 근처 가까운 편의점 가서 하세요, 아버지. 이렇게 그렇게 독려를 해드렸던 뜻도 있었죠.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로또를 15년 넘게 했는데도 로또가 안 되는 거면은 그만큼 운이 없다는 건데
그런 로또를 하면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 몇몇 분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야, 그거 허황된 꿈이다. 그리고 요즘 인터넷 게임에서 말 나오듯이 유행어가 있잖아요. 될 놈 될, 안 될 놈 안 될 놈 이렇게 말하듯이 제가 그 두 번째 후자에 속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억울하더라고요. 정확히 딱 10년 지나니까 그 억울함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로또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요. 딱 10년이 지나버리니까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진짜 나는 운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이게 중독된 걸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뭐지? 나 10년밖에 안 했는데도 이렇게 이제 곧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0년이면 이제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더 해보자. 좀만 더 해보자 하다 보니까 1년, 2년, 3년, 4년, 또 5년 이러다 보니까 벌써 6년까지 그래서 총 16년을 하고 있죠. 일명 말 그대로 로또 16년 존버를 하고 있는 거죠. 여동생이 결혼하기 한 며칠 전부터 저는 로또 제가 1등 당첨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로또를 왠지 1등 당첨될 것 같은 기운이 돌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제가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좌측에 보시면은 이 보이십니까? 제 로또 그때 당시만 해도 2년 전이었군요. 맞아요. 2년 전이었는데 이렇게 딱 나왔어요. 2개만 더 맞았어도 저 1등 됐었다니까요. 이것도 자동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거의 3년 전이었는데 번호는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 써있다시피 배열이 일렬로 쫙 맞았으면은 30억은 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날도 어김없이 이날은 또 4년 전이었어요. 이날도 번호는 다 나왔습니다. 당첨됐으면 28억은 제 돈이 되었죠. 이거는 자동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로또리치라고 하는 이 업체를 통해서 제가 무려 7년인가 8년을 했어요. 처음에 1년을 했을 때는 말이죠, 당첨이 잘 됐어요. 4등까지도 잘 나왔어요. 되게 잘 나왔어요. 1년 동안은 말이죠. 4등이 5만원이잖아요. 그러다가 더 해도 되겠다. 여기는 진짜 로또 1등으로 가는 지름길이겠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3년을 또 다시 부었죠. 계약을 해서 3년을 했죠. 그리고 그때는 만원이 아니라 2만원 해가지고 2만원어치의 로또 복권을 알려주는 그걸 해서 했어요. 근데 거의 다 안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5등조차도 잘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행사를 했어요. 제 699회차 로또 1등 당첨되면은 이 현판을 이렇게 진짜 본을 떠서 그 당첨된 사람한테 준다고 하면서 이걸 만들어서 이게 몇 돈짜리인지 모르는데 그거를 주는 행사를 또 했더라고요. 저 이거 진짜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실제로 누가 이렇게 나왔어요. 2018년도 4월 23일날. 그래서 이분이 이거 실제로 이거 받았죠.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4년 하다가 이제 그만둬야자고 안 했어요. 로또 리치를. 그 저 스스로 자동을 하거나 혹은 제가 스스로 번호를 저도 연구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니까 자동 만원, 반자동 만원 완전 수동 해가지고 만원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또다시 로또리치에 말에 휘말려가지고 할인가도 붙고 해가지고 더 해준다고 해가지고 1년 또 하고 또 3년 또 하고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를 이미 포기했죠. 제가 이 로또리치에 빠졌던 이유가 또 뭐였냐면, 이 업체를 통해서 번호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제 옛날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전지 무능한 그 옴니아폰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신문 가판대가 있는데 거기에 가끔 일요일마다 아침마다 신문이
그 로또 리치에서 로또 당첨된 자들에 대한 그런 희망적인 글들을 본 거예요. 제가 그거 주로 언제 봤냐면은 어머니가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등산을 많이 다니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가 어머니를 집 근처 가까운 곳에 그 대졸에서 온 차 버스에 모셔다 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 항상 그 가판대 신문을 우연찮게 그렇게 보게 되면은 로또 리치에서 로또 1등 당첨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자꾸 그렇게 터지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론 플레이에 제가 휘말린 경우였던 거죠. 그때 당시. 그래서 로또 리치라는 곳에 한번 해보자 해서 했는데 진짜 1년여 동안은 진짜 행복했습니다. 4등이 되게 잘 나왔군요. 이러다 3등 나오겠는데? 이러다 2등 나오겠는데? 이러다가 1등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 근데 되지는 않더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제가 스스로 이렇게 로또 한창 이렇게 배열 문제 때문에라도 그래도 이때 당시에는 1년, 2년, 3년 막 이렇게 지나오는 와중에도 말이죠. 잠깐만요. 로또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심지어 이날 2018년도 때는 말이죠. 여동생이 결혼을 10월쯤 했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6월인가 7월쯤에는 여동생한테 제가 이런 거 보여줬어요. 진짜 제가 이거 부적처럼 갖고 있거든요. 이 로또 3장을. 그 여동생한테 그랬어요. 야, 나 왠지 로또 1등 당첨될 것 같다. 좀만 더 기다려라. 내가 너 결혼할 때쯤 되면 네가 그동안 갖고 있는 카드 빚이면 너 결혼할 때 내가 지참금 제대로 해줄게. 그리고 이 앞에 보이는 빨간색 이 자주색 이 3층짜리 건물 내가 사가지고 6, 7층짜리 건물 하나 올려서 너랑 나랑 엄마랑 행복하게 살아가자 이랬어요. 진짜 호언장담하듯이. 그러니까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오빠 되겠어. 그거 허황된 꿈인데. 그래도 저는 남들이 뭐라 해도 저는 끝까지 로또를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식이 다가오고 결혼을 할 때쯤에 여동생한테 오히려 제가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양복 한 벌 해 입혀주고 그리고 저는 여동생을 시집을 보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로또 16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딱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전에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한 몇 번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꿈속에서 그때도 어김없이 편의점 알바 일을 하고 지쳐서 옷도 못 갈아입고 씻지 못하고 퍼져서 낮에 잠깐 잠에 들었을 때 오전쯤에 그때 꿈속에서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나타나셔서 로또 번호를 6자리를 다 알려주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갑자기 눈을 떴을 때 그 번호를 적어놨어야 되는데 애울 수 있을 것 같은 간단한 번호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시 잠이 든 거예요. 그리고는 한 1시간인가 2시간이 또 다시 깼을 때 점심 이후였거든요. 거의 저녁 다 돼갈 때쯤에. 그래서 이제 집 근처 가까운 편의점 가서 로또를 하려는데 세상에 숫자 4개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나머지 2자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4자리만 다 찍고 나머지 2자리를 반자동으로 해서 했는데 세상에 3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3등이었으면은 지금은 3등이 꽤 세잖아요. 근데 몇백만 원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 3등이 몇십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그 농협 가가지고 세금 수수 다 떼고 정확히 한 20 몇만 원인가 받아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느꼈죠. 백날 똥을 만지거나 똥을 먹거나 혹은 뭐 돼지 꿈을 꿔봤자 용꿈도 꿔봤자 호랑이 꿈 같은 것도 꿔봤자 로또는 안 된다. 제가 그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많이 꿈을 꿔봤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조상님, 돌아가신 먼 조상님이 나타나서 뭔가를 인지해 주시거나 말씀을 해주시면은 그걸 고지고대로 듣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못 해가지고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 상실감. 그게 지금도 많이 뼛속으로 남아요, 진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항상 머리맡에다가 그 수첩 하나하고 볼펜을 항상 대기해놓고 자요. 진짜. 만약에 꿈속에서 뭔가를 보게 되면은 그 숫자라도 아니면 로또 번호라도 그렇게 써놓으려고. 그리고 한 며칠 좀 더 지났을 때 또 할머니를 또 봤어요, 진짜. 그때 당시에. 근데 이번에는 커다란 책을 저한테 하나 주는데 그 책 안이 알고 봤더니 로또 영감도였어요.
번호들이 쫙 적혀있는, 한마디로 그 백투더퓨처 보면은 2에서 스포츠 영감도라 그래가지고 막 과거에 그 스포츠 몇 대 몇을 이기고 지고 한 걸 알게 돼서 나중에 과거에서 그걸로 떼돈 버는 이야기 나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그런 연명부를 봤다니까요. 그래도 몇 개 정도는 딱 애우고 딱 그랬어야 되는데, 아 그것도 또 꿈에서 깨우고 나가니까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좀 많이 속상하고 좀 화가 났죠.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튜브를 하는데, 유튜브를 시청을 또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알리고즘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나이 지긋한 아저씨가 유튜브 영상을 찍은 걸 우연찮게 보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제목이 그랬어요. 로또 인생 30여 년 이랬다 막 이렇게 써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클릭을 해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로또를 무려 30여 년을 넘게 했는데 로또 2등, 로또 3등조차도 돼보지 못했다. 하지 마라. 안 된다 싶으면은 빠른 시일에 포기하고 차라리 그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저축을 해두고 그 돈으로 어떻게든 뭐 생활하려고 노력을 해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짤막한 동영상 한 편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그분을 통해서 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도 늙으면은 저렇게 되는 건가? 허황된 꿈을 쫓다가 진짜 가랭이가 찢어지듯이 나도 저렇게 돈 한 푼 못 벌어놓고 못 모아놓고 저렇게 살게 되나 보다. 이렇게 불안감, 그런 두려움, 마치 미래에서 온 제 자신이 그렇게 유튜브로 영상을 올려놓은 것 같았어요. 내가 스스로 보길 바라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겁이 났어요. 그걸 보면서 에이 그래 나도 16년인데 나도 설마 더 하면은 저 사람처럼 저렇게 안 되면서 좌절하고 또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무섭죠. 제가 가는 이 로또 명당짜리 월곡역 몇 번 출구지? 그 국민은행 맞은편에 보면은 복권 명당이라는 곳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진짜 당첨자 중에서는 1등보다는 1등 9명보다는 2등이 진짜 많이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알로 여기는 2등 보십시오 여러분. 심지어 여기는 연금 복권도 많이 나와요. 생각외로 56회자가 1등 2등 연이어 나왔죠. 이거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사람이 1등도 되고 2등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연금 복권이 연번으로서 앞뒤가 같은 번호가 뭐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연이어 중복적으로 반복되거든요. 여기거든요. 서울 성북구 하울곡도 S7-57-18번지인가? 영광정보통신 뭐 뜬금없이 영광정보통신에서 저는 이게 뭔가 했는데 예전에 여기가 휴대폰 가게 같은 걸 하셨다는 사장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최근에도 여기 가니까 이 A4 프린트 용지로 깨끗하게 최근에 또 2등 당첨된 사람의 그런 연료표가 또 붙었더라고요. 그거 붙을 때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로또 하고 올 때 그거 한번 만져보면서 와요. 그 기운 좀 담아갖고 오려고. 진짜로. 누구 말 때는 이런 부적 한번 몇 번 보고 있으면은 뚫어져라 보거나 이 부적 계속해서 보고 있으면 재물도 들어오고 뭐 재물수도 좋아지고 뭐 그런다는데 저는 전혀 그러질 못하고 있으니 참 한심스럽죠. 왜 이렇게 저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걸까요, 여러분? 잠시만요. 잠깐. 광고 문자랑 또 오늘 또 코로나 환자 늘었다는 뭐 그런 문자만 왔네요.
정말 이 부적이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재물을 쌓을 수 있는 운일까요? 그랬으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로또 다음에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건 말이죠, 여러분. 바로 사랑입니다. 저는 과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저는 제가 꿈꿔온 이상형의 여자를 사랑하고 싶은데 왜 그런 여자는 나타나서 저를 알아봐 주지 않는 걸까요? 저는 지금 돈도 사랑도 그리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도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말이죠. 예전에 이제 다시 주제를 돌려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잠시 제 이상형의 여인 그녀를 띄워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 저는 말이죠, 여러분. 글쎄요, 남들 못지않게 그렇게 눈이 높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초창기 때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는 말이죠, 여자 얼굴 진짜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짝사랑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많이요. 예. 누군가를 좋아한다 생각하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고 대시를 한다 싶고 말을 걸면요, 멀리 떠나가거나 아니면 다시 두 번 다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다 해준 것 같고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왠지 더 다가갔다가는 왠지 스토커가 될 것 같고 또 잘못된 그런 판단 오류가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다가갈 수 없게 되더라고요. 마치 에스컬레이터를 올라설 때 한 걸음 아니 한 두 걸음 뒤에 서듯이 저는 그렇게 멀찌감치 서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랑은 영화나 애니메이션 혹은 드라마에서 봤던 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였거든요. 제가 라떼는 또 말이죠, 제가 꿈꿔온 사랑은 이런 거였어요. 우연치 않게 마주쳐서 인연이 돼서 같이 극장에 가서 영화도 보고 같이 밥을 사 먹고 같이 커피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다가 저 또한 제가 꿈꿔왔던 것처럼 눈부시게 햇살이 비치는 날에 한강 고수부지에 가가지고 텐트 렌탈 해가지고 텐트 하나 쳐놓고 커다란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그녀가 싸운 도시락 샌드위치나 아니면 김밥 같은 거 먹고 그리고 그녀의 무릎베개에 베가지고 곤히 세곤세곤 잠들고 싶은 그런 로망을 말이죠. 그런 꿈을 꿔보기도 합니다. 근데 참 많이 변모했어요, 그 이상형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자 얼굴이 예쁘고 막 그런 걸 보다는 몸매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가슴은 무조건 커야 되고 막 키는 무조건 커야 되고 막 그러듯이 말이죠. 최근에 와서 또 길거리 걷다 보면요, 이 성적 욕구, 욕정이 막 들끓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가끔 이제 길을 걷다 보면요, 스키니진 그 쫙 달라붙은 옷을 입고 다니는 레깅스나 막 그런 거 입고 다니는 여성들이 제 앞에 걸어다니고 있으면은 좀 폄하하기 싫은데 뚱뚱하고 막 그런 사람들보다 호리호리하고 몸매가 확 다 드러나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눈요깃거리가 제대로 돼요, 진짜 남자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그러다가 저도 좀 아니하다 싶으면은 저도 그냥 앞질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 일부인데, 그러다가 또 혼자 상상을 좀 많이 해요. 망상도 많이 하고 공상도 많이 하게 되죠. 참 그런 야릇한 생상 막 그런 좀 그런 쪽으로 많이 빠져있다 보면 제 스스로가 제 스스로를 조절을 하고 좀 자책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 많은 여자 한번 만나고 싶다. 진짜 그런 상상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번 얼핏 하던 걸 저도 주워 들어서
저도 소스라치 놀랄 만큼 저도 그런 로망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복권 당첨 아니면은 돈 많은 여자 만나서 진짜 살아가고 싶다 이런 거. 뭐 나이 많은 여자가 아니라요. 돈 많은 여자 말이죠. 누군가 딱 지나가다가 S클래스 탄 차가 딱 지나가다가 갑자기 끽 급정거를 하고는 나를 보더면서 자기가 옛날에 사랑했었고 좋아했었던 남자하고 너무 닮았다. 당신하고 같이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저를 채가는 막 그런 상상 말이죠. 뭐 그렇게 변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이거는 꿈일 뿐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룰 수 없는 꿈 말이죠. 갑자기 그런 대사가 생각나요. 그 달콤한 인생인가? 그 이병헌이 마지막 엔딩 크레딧 때 그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복싱 흉내를 내면서 그런 혼잣말을 하잖아요. 어느 날 제자가 잠자리에서 일어나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스승입니다. 제자야, 너는 왜 울고 있느냐? 그러자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승님,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제가 이룰 수 없는 꿈이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하니 제자는 그렇게 울었던 것에 대한 이유를 말한 그 제자 앞에서 스승은 그냥 그렇게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다라면서 대나무밭에 사사사삭 하는 그 바람소리와 함께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죠. 그 말의 어투가 제 마음속에 가슴속에 내리꽂히더라고요. 이룰 수 없는 꿈.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유튜브를 한 적이 있었어요. 콘텐츠로 혼잣말 에세이였는데 돈 많은 여자를 만나는 꿈을 실제로 꿈속에서 만난 적이 있었. 그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링크 걸어놓을 수 있으면 걸어놓을게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도 가물가물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속에서 어떤 커다란 궁전, 오래된 고성 그런 데서 사는 여자분이셨는데 뭐 도시락을 싸가지고 제 손목을 잡고 막 뛰어나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들판 어디에서 커다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가 저에게 입을 맞추면서 그리고는 꿈에서 저를 깨어났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돈 많은 여자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 꿈이 너무 선명하게 내리꽂혔어요. 얼굴도 예뻤고 몸매도 좋았고 또 돈도 많은 고성 거대한 성에서 사는 여자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유튜브 컨텐츠로 만든 적도 있을 정도로 결국에는 두 번 다시 꿈속에서 여자를 보지 못했지만 말이죠. 지금 이 사진 속에 나오는 이 여성분은 제가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어졌던 사람, 그 사람의 사진을 띄워본 겁니다. 이분은 제 스마트폰 겸 태블릿에도 이분의 사진이 있고요. 제 스마트폰이 아닌 스마트 시계 워치에도 이분의 이 사진이 있고, 제 컴퓨터 노트북이나 이쪽 컴퓨터 화면의 바탕화면 항상 우측에 항상 있습니다. 이분은 저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분이에요. 뭐 연예인은 아니지만 꽤 유명한 직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분의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조공 아닌 조공 혹은 편지들 막 그런 거 숱하게 많이 보냈습니다. 심지어 제가 직접 손수 만드는 종이 장미꽃도 여러 번 한 몇백 송이씩 계속 보내고 선물도 몇백 번씩 조공을 보내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했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삽시일반 이분한테 많은 것을 했어요. 추운 겨울날에 편의점 알바 일을 가는 와중에도 그 버스 안에서 태블릿에다가 자판을 쳐가면서 이분한테 그날 하루하루 일상들의 이야기들을 편지식으로 쓰고요. 일주일에 한 끝자락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커피숍에 가가지고요, 이분한테
알록달록 색깔 예쁜 편지지와 편지봉투에 편지를 썼고요. 그리고 편의점 야간 일할 때 새벽 시간에 사람 손님 뜸할 때 편지봉투 썼었던 거 리본으로 예쁘게 묶어서 한 300여 통? 한 400여 통이나 되나? 그 정도쯤 되는 편지를 써서 그분한테 심지어 우체통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녀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먹을 거, 그리고 그녀에게 혼자 살기 때문에 필요한 뭐 아버지한테 도움 요청해서 아버지의 구두, 그리고 남자 스킨 향수가 뿌려지는 그 스프레이도 막 보내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는 딱 한 번 입었었던 칠보 바지, 그리고 남자용 뭐 이렇게 티 같은 걸 막 보내준 적도 있었어요. 집 앞에 막 걸어 놓으라고 막. 근데 그녀하고 저가 삐뚤어졌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아버지 몸 상태도 안 좋아지고 제가 아버지 간병을 하면서 제가 그녀한테 많이 소홀해졌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금전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줘본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제가 범접할 수 없었고 제가 올려다 보기에도 참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진짜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할 것 같은 인생을 살 것 같은 여자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 스스로 포기하고 나 스스로 자신감을 내려앉고 그분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다 결국 그분이 운영하는 그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인터넷 카페요. 그분한테도 저한테 마치 끊어대는 듯이 하는 그 멘트를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그분한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모든 활동을 제가 중지를 하고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가끔 그 사람이 하는 그 인스타나 뭐 소셜 미디어 네트 가끔 몰래 훔쳐보기를 살짝 본 적은 있는데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높이, 더 높은 곳으로 제가 손이 더 이상 더 닿지 않을 만큼 제가 폴짝폴짝 높이 뛰었어도 손에 닿지 않는 그곳에 살게 되는 그런 여신이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분이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 하나 사들지 못할 만큼 가난뱅이니까 말이죠. 저는 이분이 최근에 결혼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이분이 최근에 뭐 드레스 입은 사진도 올린 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화보였어요. 근데 참 예쁘더라고요. 백옥의 그 순백색의 그 드레스를 입은 그 모습을 본 그녀의 모습은 결혼하고 싶다. 근데 누구와 결혼하게 될진 모르겠지만 그녀가 행복하길 바라본다라고요. 그냥 꿈일 뿐인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돈도 불리는 로또, 그 운빨도 언젠간 나타날진 모르겠지만 운빨도 이제 아직은 없고, 그리고 내 이상형이라 생각하는 그녀, 제게 마지막 그녀, 제가 그녀를 메텔이라고 불렀거든요. 은하철도 999에 나오는 메텔. 저는 짜리몽땅하고 눈도 조그맣고 뱃살 나오고 키도 별로 크지 않은 철이 같은 존재였으니까 말이죠. 지금도 가끔, 아주 가끔 그녀 인스타를 살짝 엿볼 때가 있는데요. 행복하고 또 잘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녀에게 보내주었던 지지 않는 제 종이 장미꽃들, 그리고 그녀에게 보냈었던 제 수많은 편지들, 그녀에겐 추억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저를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쓰레기로서 이렇게 버려지게 되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도 한 적도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날에도 그 장례식장에도 그녀가 나타나길 바랬어요. 혹시라도. 아니면은 언젠가 한 번쯤 그녀가 저를 찾아서 한번 찾아오지 않게 될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양복 한번 제대로 없는데, 여동생이 결혼식장 때 맞춰줬던 양복도 이제 맞질 않는데, 후줄근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새로 그녀를 만나볼 수밖에 없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녀에게 써내려갔었던 편지를 썼었던 그 커피숍도 지금은 폐점이 돼서 없어졌고, 예전에 그녀와 약속을 했었던, 그녀에게 약속을 했었던 당근이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꽂혀있었던 당근 케이크도 함께 먹어보자는 그 말도, 그리고 그녀에게 편지를 써내려갔었던 몇 개월 동안에 그 편지를 썼었던 그 커피숍 공간도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보니까 마음이 참 아련해지더라고요. 아직도 그녀는 쌩긋한 미소와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제가 가끔, 아주 가끔 그렇게 찾아가서 보게 되면은, 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뭐 그냥 그렇게 돈도 사랑도 이룰 수 없는 지금 이번 생에 저는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인데, if 만약 악마가 있다면 말이죠, 제 남은 영혼을 팔고 싶을 만큼 이번 생에 진짜 저는 행복한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진짜로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악마한테 영혼을 판다고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또 하니까 좀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밤마다 저만의 통곡의 벽, 붉은 네온 사인의 십자가가 이웃의 창가에 비치는 그곳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한테 참 기도를 하고, 또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도 혼잣말로 중얼중얼 하듯이 모두가 잠든 새벽녘 시간에 로또 1등 아니면 로또 2등이라도 당첨되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불고 또 기도하고 있는걸요. 뭐 사랑은 이미 사치고 이제 사랑은 더 이상 못할 것 같으니까 말이죠. 로또 2등만이라도 당첨돼봤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여러분. 뭐 1등 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2등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또 2등 되면은 세금 수수 다 떼도 그래도 한 몇천만 원은 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컴퓨터 맞추고요.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 한번 갔다 오는 게 소원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처럼 돈 많은 여자 한번 만나보는 거, 그래봤으면 좋겠습니다. 꿈속이 아니라 현실에서만이라도 남들 못지않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속물스럽게 돈 많은 여자 만날 생각하지 마라 이러는데 아닙니다. 화ang된 꿈이라도요, 로또를 하면서 로또 2등이라도 좀 돼봤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고요. 돈 많은 여자, 아니 돈 많은 여자가 아니라도 좀 이상형의 여인을 만나서요, 진짜 저만 바라봐주고 저를 위해서 살아가지고 저만 사랑해주고 또 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할애해줄 그런 여자분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저 당신한테 모든 걸 올인할 자신 있습니다. 바람필 뭐 그런 깜냥도 없고요.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돈도 여자도 아니 돈도 사랑도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뭐 명예나 권력 그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말이죠 여러분, 이 로또 당첨돼서 저도 언젠간 이렇게 울먹이듯이 혼잣말로 로또 하나 이렇게 쥐고서 엉엉 울면서 기쁨의 한이를 떨칠 날이 다가올 거예요.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좀 주제가 좀 무거웠을지 아니면은 아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혼잣말 에세이로 이번 생은 아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좆됐다가 아니라 이번 생은 성공했다, 이번 생은 나는 행복한 주인공이다 라는 그런 마무리, 그런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서요, 내세에 있어서 운을 다 쓴 게 아니라면, 아직까지 어딘가에 잠시 잠들어 있는 거라면은 제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국에 말이죠, 로또 1등, 아니 로또 2등이라도, 아니 돈 많은 여자라도, 아니 이상형의 사랑하는 그 여자라만이라도 만나서 진짜 걱정 없이, 고민 없이 진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혼잣말 에세이, 오늘은 이번 생은 행복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번 생은 어떠셨습니까? 묻고 싶네요. 저는 이번 생은 아직 피지 못한 행운, 운 때문에라도 사랑하는 여자, 그리고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은 로또 1등, 남들이 말하는 허황된 꿈일지언정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꿋꿋하게 로또 계속해서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불효라고 하는 그 정립, 아니 불효가 아니라 효라고 하는 효를 이행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어머니 남은 여생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반백년 인생에 있어서 거의 반을 이미 다 써버리신 분인데, 그런 어머니를 곁에 두고서요, 돈 걱정 없이 드시고 싶으신 거, 어딘가로 놀러가고 싶으신 거 원 없이 행하게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과 사랑을 해서 어머님한테 저도 여동생 못지않게 자식들, 자녀들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은 지금 어떠십니까? 이번 생이요, 저처럼 이번 생은 망쳤어, 다음 생에 돈 많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겠네, 이번 생은 좆됐다, 나는 왜 그런 걸까, 이렇게 비관을 하신 건가요? 저는 지금 이번 생에 있어서 아직 운을 아직 안 썼다고 봅니다. 아니요, 이미 다 썼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곱씹어 봐도요, 이번 생에 쓴 제 운빨은 단 몇 프로도 못 쓴 것 같아요. 아직 90 몇 프로, 100%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이번 생에 로또 1등, 아니 로또 2등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당첨되세요. 지금 이 시국에, 이 시발점에 있어서 잠시나마 숨 트임으로써 좀 걱정 없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생각하는, 제가 그리워하는 이상형의 여자, 뭐 돈이 많건 지금 사진 속에 보여지는 그녀를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최근에 고용센터 가서 제가 마주했었던 제 마음을 흔들리게 했었던 그 이상형의 여자를 만난다 해도 한 번쯤은 사랑도 해보고 돈도 걱정 없이,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갖고 싶은 거 마음껏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행복한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또 말도 이렇게 길어졌네요. 오늘은 윤호의 혼잣말 에세이로서 이번 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